네, 안녕하세요. 호디자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단 모델링 방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나선형 형태를 지닌 계단 모델링 방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이 직선 형태면 아주 쉽게 모델링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이제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나선형 타입의 계단일 경우에는 이 방법을 잘 모르면 아주 고생하기가 딱 좋습니다. 고생을 한다는 것은 뭐죠? 그만큼의 모델링의 작업 시간이 딜레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옵션의 이 모델링들, 액세서리 같은 이런 모델링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쳐내줘야 전체적인 모델링이 빨리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3D Max를 잘 모르는 초보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 이 나선형 모델링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도면이 있을 거예요. 도면이 이제 나선형 계단에 도면이 있는데 지금은 도면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가로 1000, 세로 1000, 2000, 가로 2000, 세로 2000, 반은 1000이 되겠죠. 이렇게 1000mm, 1000mm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보면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여기 스테어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계단을 만들어 주는데 총 4가지 타입으로 있는데 우리는 나선형 계단을 만들 거기 때문에 네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 보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이제 계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옵션들이고요. 계단을 만들었을 때 옵션을 변경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심점 보이죠? 스냅을 키시고 이 중심점, 이 중심점이 안 잡히시면요, 이 스냅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스냅을 많은 스냅들의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버텍스,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저는 이렇게 3가지만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중간중간 다른 스냅들을 잡아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창을 열어서 그때그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에서 쭉 드래그해서 여기 끝점 있죠? 끝점에 딱 가져다 놓으시고 이렇게 만드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수평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높이를 이제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높이 보면 오버럴이라고 있어요. 지금 202밖에 안 되는데 얘를 300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000으로 만들어 줬죠? 자,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계단을 모델링을 전에 했기 때문에 기본 세팅되어 있는 값이 지금 그대로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 옵션이 이 옵션이 아닙니다. 어떤 옵션이냐? 이렇게 체크가 풀어져 있고요. 자,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형. 자, 디폴트로는 오픈형 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캐리지라는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 캐리지는 뭐냐면 이렇게 중간에 지지대가 있죠. 이걸 캐리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타입에서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오픈 타입, 클로즈 타입, 박스 타입. 보시면 일단 육안으로 보시면 금방 파악이 되니까요.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캐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는 거의 뭐 쓰는 경우가 없죠.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뭐 펜션이나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캐리지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외부 건축 CG에서는 이 캐리지는 거의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요. 뭐 이제 공장동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요런 형태의 나선형 계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그때마다 옵션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센터 폴, 이제 이 폴로 되어 있는 것도 많죠. 센터 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폴 선택을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 지금 반지름이 이 전체 반지름이 1000mm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mm니까 반지름이니까 곱하기 1을 하면 2000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가드를 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벽이라고 그러죠. 벽을 쳐야 되겠죠.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 그거를 계산했을 때 이 1000으로 꽉 차면은 이게 벗어나 버리잖아. 오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900 정도로 좀 작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가벽을 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이 너비라고 그러죠. 너비.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이 길이를 너비를 뜻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800 정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도면상에 있기 때문에 그 도면의 폭을 보고 여기다 수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CCW와 CW가 있는데 이건 방향성을 뜻합니다. 어떻게 회전이 되느냐, 회전의 방향성을 선택하는 거고, 자, 인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폴의 이제 반지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폴의 반지름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지금 여기 맨 하단에 가보면 센터폴이라고 되어 있어서 옵션 수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레디우스 반지름을 이제 100으로 입력을 해줬어요. 지금 여기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100. 자, 왜냐면 지금 여기가 1000이잖아요. 1000. 그죠? 1000이고 여기가 1000인데 아까 우리 폭을 어떻게 했죠? 폭을 800으로 했죠. 자, 폭을 800. 자, 폭을 800 했고 그 다음에 레디스는 900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폴의 반지름은 100을 해주면 딱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육안으로 보시면 아마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폴로 이렇게 했고 우리가 아까 오픈 타입을 했는데 오픈 타입이 아니라 클로즈 타입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폴 타입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폴 타입을 만들 게 아니라 여기 양 옆으로 레일을 칠 거기 때문에, 가벽을 칠 거기 때문에 이 폴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맨 첫 번째 있는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있는 스트링저스 폴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센터 폴은 체크를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벽이 생기죠. 자, 자세히 보시면 이 가벽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세그먼트 옵션에 가보면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스택 값이 있죠. 이 스택 값이 처음에는 디폴트는 1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이지잖아요. 이거를 넉넉하게 한 20 정도로 맞춰주시면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트링저스 옵션 값을 맨 하단에 가보면 재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뎁스 값이 있죠. 그리고 위드 값이 있죠. 자, 위드 값은 요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이면 더 넓어지겠죠. 자, 50 정도로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깊이, 요 깊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깊이가 있죠. 여기에서 500 정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을 맞춰주면 어떤가요?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단의 하나의 높이, 이 계단 한 개의 높이가 150mm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계단의 하나의 높이가 한 150mm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높이를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단 높이가 너무 높잖아요. 이게 떨어지다가 내려오다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높이를 재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계단의 전체 높이는 변경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버럴이라고 있어요. 이 여기 보면 옆에 핀이 있죠. 이 핀을 꼭 눌러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수치가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라이저 HT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라이저 헤이트, 이 한 개의 계단의 높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수, 라이저 이 하나 계단의 개수는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보세요. 130일 때는 23개죠. 그 다음에 150일 때는 20개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폭의 길이, 이 깊이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 깊이도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300으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선형 계단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서 이 가벽이 좀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컨버트 에지 테이블 폴리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면을 폴리건을 선택해서 맨 윗면을 선택을 해 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Z축으로 방향키를 쭉 올려주면 이렇게 가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졌으면 다시 스택을 맨 상단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나선형 모델링, 나선형 계단 모델링 방식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이 기능을 잘 모르는 분들은요,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복사해서 어레이로 복사해서 만드는 분들이 실제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만들다 보면요, 요 계단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작업 시간이 딜레이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시간, 나머지 리터치나 렌더링 시간에 더 많은 비중을 들여야 되는 그 시간을 쪼개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델링은 그렇게 디테일한 모델링이 필요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뭐 스크립트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으로 맥스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모델링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나선형 계단 모델링 하는 공부를 하셨는데요. 외부 건축 CG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이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건축 CG는 인테리어 CG와 익스테리어 CG 두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인테리어 CG와 익스테리어 CG는 전혀 다르고요. 같은 건축 CG의 하나의 계통이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부분의 CG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부의 모델링이고요. 익스테리어는 외부를 모델링하고 또 내부도 같이 모델링을 해야 되는 스케일이 큰 C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CG가 뭐 스케일이 작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인테리어 CG는 조금 더 디테일한 모델링과 디테일한 렌더링이 좀 필요하다면 외부 건축 CG는 러프하게 좀 빨리 모델링을 하고 그 리터치를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CG 같은 경우에는 또 모델링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또 익스테리어 CG도 뭐 아파트냐, 근린상가냐, 뭐 주상복합, 그리고 뭐 커튼홀, 유리 건물이냐, 이런 건물의 타입에 따라서 또 모델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부 건축 CG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스케일이 너무 크고 또 한 동, 뭐 두 동 이런 모델링도 있지만 뭐 10동, 20동 이런 어떤 마스터 플랜 CG도 들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외부 건축 CG를 공부를 하시려면 전체적인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가르쳐주는 교육기관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CG 위주로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CG 공부를 하신 분들이 외부 건축 CG에 취업을 했을 때 또 적응하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배웠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외부 건축 CG로 내가 진로를 정했고, 그리고 이 건축 CG를 통해서 내가 밥을 먹고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공부를 리터치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렌더링도 공부를 좀 많이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링을 뭐 내가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모델링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퀄리티를 내는 것은요, 렌더링과 리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웃풋 최종적인 결정은 리터치에서 모든 퀄리티가 나온다고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렌더링이 잘 받쳐줘야 리터치도 잘 되겠지만 그래서 리터치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럼 리터치 공부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작업한 파일들을 열어서 그거를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르긴 하지만요, 뭐 그것도 그렇게 작업 파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크로키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SLR 클럽이나 이건 사진 동호회 같은 데 가보면요, 정말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관련된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내가 종이에다가 아주 빠르게 크로키를 하다 보면요, 내가 이 부분에는 이런 조경을 많이 심는구나, 그런 스케일감, 그리고 구도, 전체적인 어떤 리터치를 하는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림 그리는 것들이 익숙하지만요, 이제 공대나 뭐 다른 예대가 아닌 다른 전공을 하셨던 분들은 이 크로키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이 크로키는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그림을 그리면서 내 머릿속에 그 형태를 기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터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해변가에 있는 호텔을 리터치한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표현할까요? 머릿속이 막막하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타입별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때는 이런 수목,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즉각 나오는 어, 것이 크로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로키를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쪽 외부 건축 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취업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마음을 드신 분들은요. 또 호호 디자인 블로그를 통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두시고 또 정규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호호 디자인 1년에 한 번, 또 많으면 2번 정도 정규반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나 또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